이거 화면이 이게 맞나? 오케이. 됐겠지 뭐. 오늘 이제 프랙탈 할 차례죠. 프랙탈. 또 한번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알겠지? 프랙탈 간단하게 개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구조를 띠고 있나.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등비급수의 활용입니다. 시험 문제는 매번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기출 문제가 많아서 학교쌤들이 그냥 한 300개, 200개에서 300개 넘는 기출 중에서 하나 쿡 꼬집어가지고 툭 이렇게 제출하면 끝인데 뭐. 그치? 그만큼 엄청 시중에 널려있는 기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온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아시면 되고 우리는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됩니다. 어차피 이건 급수기 때문에. 그쵸? 형태 자체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행을 무한하게 반복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할 때마다 생기는 모양들이 다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다라는 거는 닮음이란 소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정 비율만큼 계속 축소가 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국에 뭐 이런 애들을 다 더하라는 거죠. 이런 도형들을 무한하게 더했을 때 요 합은 그냥 1-r분의 a로 정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a를 찾고 r을 찾을 건데 a는 말 그대로 첫째 항이에요. 첫째 항. 그래서 얘를 구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도형의 성질들을 활용하셔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이하게 얘기할 게 없어. 그치? 도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잘 알아야 되니까 그 성질만 좀 잘 파악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공비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죠. 그쵸? 이 공비를 구하는 방법은 넓이 공비라는 거에서 개수 공비를 곱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처럼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도형이랑 두 번째 시행에서 나온 도형의 개수가 한 개씩으로 일정하면 개수 공비는 1이겠죠. 그래서 그냥 넓이 공비만 생각해 주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동그라미에서 여기서 네. 순서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행을 통해서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오고, 그 다음 시행을 통해서 또다시 3개씩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개수 공비가 3개가 될 거예요. 3개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개씩 증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첫 번째 도형에서는 1개였는데 두 번째 도형에서는 2개가 됐더라.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개수 공비가 몇 개일까요? 이거 이따가 문제 나올 텐데. 몇 개일 것 같아요? 1개입니다. 왜요? 여기서 이 친구가 1개씩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다 더하고,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요거 다 더하는 거랑 요거 다 더하는 것들은 다 같을 테니까 요거 다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3 한 다음에 가장 가운데 놈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생기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바꿔주시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공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넓이 공비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닮은 비를 이용할 겁니다. 닮은 비. 닮은 비는 우리가 길이비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정 도형에서 그 형태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 안에 뭐 도형이 있어요. 이런 도형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내접하는 어떤 도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서 이걸 무한하게 이게 더한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찾으면 되냐면, 잘 보세요. 요 친구의 길이랑 요 친구의 길이를 찾아주시면 돼요.
요 친구의 길이를 A라 잡고 여기를 B라고 잡으면 당연히 요 사각형의 닮음과 요 사각형이 닮음일 거고 닮은 B는 A 대 B겠죠. 그런 다음에 가장 긴 친구, 이 친구를 1로 바꿔주고 그럼 A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여기에다가 A분의 B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길이 B니까 넓이 B로 바꿔주면 1대 A제곱분의 B제곱이 될 거고 얘가 공비가 될 겁니다. 오케이? 얘가 넓이 공비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뭐 개념은 이게 끝. 이제 문제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고쟁이를 펴보시고 지난번에 유형 8번까지 했었는데 유형 9번까지 했었죠? 오늘은 그 이상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265번부터 볼 거예요. 자, 읽어보시면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 합을 구하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니까 한 변 길이를 다 더한다면 4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할 거고 4 곱하기 한 변 길이 요걸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 길이가 일단 40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조건은 이 안쪽이 다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A를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찾아 나갈 거냐면 지금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요 친구랑 이 전체 삼각형은 닮음이겠죠. 이 점을 좀 참고를 할 겁니다. 그럼 닮은 B는 모르겠지만 길이 B가 1대 4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얘가 1대 4니까. 그래서 여기를 제가 K라 잡으면 여기가 4K가 될 거고 여기가 4K고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4K겠죠? 따라서 요만큼의 길이가 5K가 되고 그 5K가 10이면 되니까 K값은 2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도형의 한 변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4K니까 8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길이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이번에는 얘를 찾아야 돼요. 얘. 그럼 얘를 찾기 위해서 똑같이 여기를 L이라 잡고 여기를 4L이라 잡으면 여기도 4L이 되면서 여기가 5L이 되죠. 따라서 5L이라고 하는 것과 4K인 8이 동일하니까 L은 5분의 8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닮은 B를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친구가 닮은 B가 지금 몇 대 몇이냐면 K 대 L이죠. 왜냐면 여기가 4K고 여기가 4L이니까 K 대 L일 거예요. K가 2였고 L이 5분의 8이었으니까 얘를 1로 바꿔주면 5분의 4가 되고 자, 둘레죠. 그쵸? 둘레. 우리가 만약에 이게 넓이를 구하라고 했다면 여기다 제곱을 했겠지만 둘레니까 얘가 그냥 공비가 될 거예요. 공비 찾아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5분의 4분의 8이 되니까 답은 40이 되겠죠? 40. 그리고 4배 해줘야 되죠. 그쵸? 둘레의 길이니까 곱하기 4까지 해주면 160. 어우, 큰일 날 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사각형들이 다 닮음을 띠고 있죠. 그쵸? 닮음을 띠고 있으니까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형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때 혹은 정말 복잡해 보일 때 그때 어렵겠죠? 근데 진짜 이게 급수랑 3도극이랑 비교했을 때 3도극보다 월등하게 쉬워. 그거는 일단 팩트는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아시겠죠? 다음 진짜 엔간하면 다 풀어주고 싶긴 한데 여기 파트가 그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 유형 9번은 269번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요거 좀 시간 좀 드릴까? 한번 해보실래요? 잘 나오고 있나?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항 초항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넓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삼각형의 특수성이죠.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일치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넓이 이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 원이랑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정삼각형의 한 변 길이를 x라고 잡으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x의 제곱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넓이 공식을 계산을 하게 되면 4 곱하기 12분의 4r분의 ABC였죠? x의 3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공식은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고 요 공식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때 공식이에요. 4r분의 ABC. 오케이? 둘 중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x의 값이 바로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4 약분되고 12 계산하니까 12 루트 3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모두 동일하다. 이걸 쓰셔도 돼요. 그래서 결국 얘를 쓰겠다라는 거죠. 무게중심.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6이겠죠. 2대 1의 비율 관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 길이가 18이 될 거고 여기가 18이니까 여기가 6루트 3이어야 되겠죠. 루트 3배 했을 때 18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한 변 길이가 12 루트 3이다.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문제 조건에 이미 원의 반지름들의 합을 묻고 있거든요. 반지름들의 합. 근데 초항이 이미 나와버린 상태야. 뭐만 찾아주면 되죠? 공비만 찾으면 되죠. 공비가 누구냐면 요 길이가 될 겁니다. 즉, 이 정사각형 길이의 2배가 되겠죠? 맞죠? 정사각형 한 변 길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을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정사각형이 이렇게 내접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얘네들의 관계에 대해서 압니까? 어떤 관계 있을까? 직접 해봐도 돼요. 잠깐만 미안. 어떤 관계 있는 게 없어요. 알겠죠? 관계 있는 큰일 날 뻔했다. 깝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이제 한 변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길이를 K라고 할게요. 됐죠? 여기 길이를 K라고 하면 여기가 루트 3K가 되겠죠? 왜냐?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특수각일 거 아니야. 1대 루트 3이겠지? 그러면 얘가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루트 3K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길이는 여전히 K겠죠? 그쵸? 그래서 전체 길이가 얼마입니까? 2 플러스 루트 3K가 될 거고 그 친구가 12 루트 3이랑 같으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K라는 값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유리화를 시켜주게 되면 얘가 1이니까 여기 24 루트 3에서 빼기 루트 3 곱하니까 36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 길이를 루트 3배만 하면 찾을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제가 비율 관계, 닮은 비를 어떻게 쓸 거냐. 잘 보세요. 여기서 절반을 하지 않고 그냥 지름을 계산할게요. 지름. 잠깐만. 지름을 계산할게. 오케이? 그리고 전체 지름은 얼마냐면 24거든요. 그래서 비율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24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루트 3K니까 여기다 루트 3배 하면 되죠. 72 마이너스 36 루트 3이다. 이렇게 잡고. 맞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24로 나눠서 1대 3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4로 나눈 거예요. 그럼 3 빼기 2분의 3 루트 3. 오케이?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비가 됩니다. 왜냐면 얘는 둘레 길이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b니까 공비가 길이 b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공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끝이에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분의 3 루트 2에서 초항이 얼마였습니까? 12였죠. 요거 정리해주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문제 한번 보시면 제가 그림을 딱 요렇게까지만 그렸거든요. 이것만 필요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오케이? 딴 거 다 필요 없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의 형태를 딱 봤더니 그러니까 얘네들을 무한하게 더하는데 얘네들의 형태가 다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닮음이고 우리가 닮은 비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초항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할지 생각해보면 4분원에서 정사각형 넓이를 그냥 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정사각형 한 변 길이를 구하게 된다면 전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요 도형과 요 도형의 닮은 비를 통해서 넓이 공비가 나올 거야. 끝. 설계 다 끝났지.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항상 루틴이 있죠. 4분원에 접한다 혹은 부채꼴에 뭔가 접하고 있다. 그냥 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 내접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 그냥 연결시키면 얘가 반지름이다. 이걸 활용하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요 길이가 2라는 걸 깨달았고,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는 45도니까 직각이고 45도죠. 따라서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의 길이가 루트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전체 4분원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를 이용해서 r제곱이 4가 되고, 세타는 여기 중심각이 90도죠, 90도. 그래서 2분의 파이다. 이렇게 될 거고, 빼기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루트 2의 제곱. 맞죠? 정리해 주시면 얘는 파이 마이너스 2가 바로 첫째 항이 될 거예요. 초항. 즉, 요 넓이. 요 넓이가 파이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이제 공비도 끝났죠. 전체 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2였고, 그리고 요 안쪽에 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가 루트 2니까 이렇게 설정하면 닮은 비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1로 맞춰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나누게 되면 요게 바로 닮은 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넓이의 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얘를 넓이의 비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주면 1대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얘가 넓이 공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수 공비는 어차피 계속 한 개씩 유지되고 있으니까 개수 공비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게 공비겠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째 항이 파이 마이너스 2죠?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정리해 주시고 277번으로 갑시다. 277. 또 그림 그리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 한번 풀어볼래? 오씨, 안 돼. 오케이. 그림이 좀 못생겼는데, 잘 보세요. 알겠죠? 일단 초항이랑 공비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봐봐. 구하라는 게 뭐냐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에요. 제가 이것만 그린 것도 얘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여기 안쪽도 보시면 지금 사각형들이 2개씩 추가가 되고 있죠. 맞죠? 2개씩. 개수 공비 얼마? 입니다. 얼굴 가리고 들어가. 아니면 썸네일이 네 얼굴 찍힌다. 알겠지? 오케이.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개수 공비가 2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2개씩 추가되고 있잖아요. 2개씩. 오케이? 그럼 넓이 공비랑 초항만 찾으면 되는 구조인데, 자, 넓이 공비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어쨌든 잘 보세요. 첫 번째 도형 보셨을 때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정사각형이 튀어나온 거죠. 두 번째 도형 보시면 이 직각 삼각형에서 요 도형이 튀어나온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길이랑 요 길이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닮은 비를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x라고 하면 얘가 어쨌든 지금 직각 이등변이겠죠. 왜냐면 얘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죠. 여기도 이제 직각이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45도. 그래서 여기가 x니까 여기도 x겠구나.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겠죠. 맞죠? 그리고 또 여기도 x일 거예요. 했나요? 그러면 전체 요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거든요. 그래서 3x가 루트 2가 되는구나. 그래서 x는 3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그럼 초항은 얼마냐면 초항은 요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x의 제곱이죠. a는 9분의 2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닮은 비를 써줄 건데 누구랑 누구 닮음 쓰면 되죠?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요 길이랑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요 길이. 그래서 몇 대 몇입니까? 길이 b가 1대 x죠. x가 3분의 루트 2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닮은 비가 1대 3분의 루트 2니까 넓이 b는 1대 9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이게 바로 뭡니까? 넓이 공비예요. 넓이 공비.
그리고 개수 공비는 아까 2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한 9분의 4가 최종적인 공비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가 9분의 4고 첫째 항이 9분의 2니까 답을 구해주면 1-9분의 4분의 9분의 2라서 답은 5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끝.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로 한번 풀어봅시다. 297번, 77페이지예요. 오케이.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저 중간에 정삼각형 하나를 되게 못 그렸는데, 예, 정삼각형이에요. 그죠? 희한하게 생겼어요. 하여튼, 봅시다. 호의 길이가 지금 3등분을 했대요. 그럼 요 호랑 요 호랑 요 호가 다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호의 길이가 1대2니까 중심각도 1대2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체크되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어쨌든 부채꼴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정삼각형이. 그럼 정삼각형도 잘 봐봐. 그림을 좀 다시 그려줬을 때 거꾸로 그릴 걸. 하여튼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본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어떻게 접해 있냐면 이렇게 접해 있겠죠.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정삼각형도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요 부채꼴도 어떻게 보면 요 친구가 이제 중심이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60도인데 요렇게 껐을 때 요거 하나가 30도일 테니까. 그쵸?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몇 도죠? 60도죠. 그래서 60, 60. 얘도 정삼각형. 근데 요 한 변의 길이가 요 정삼각형과 공유하고 있으니까 얘랑 얘는 합동. 됐죠? 그럼 뭘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제가 이렇게 끄었을 때 요 길이가 6이겠죠? 반지름 길이가 현재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미안. 한 변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6이니까 요 길이도 6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랑 합동이니까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얼마? 3이겠죠? 그럼 여기가 루트 3? 그럼 2루트 3이네. 끝. 첫째 항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분의 루트 3에 2루트 3의 전체 제곱. 얘가 10이니까 3루트 3이겠죠? 그쵸? 오케이. 초항을 빠르게 찾았습니다. 그 다음 구하라는 게 뭡니까? 공비죠, 공비. 개수도 한 개씩 일정하니까 개수 공비도 없고 그냥 우린 이제 그 넓이 공비만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 공비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응? 뭐야? 둘레의 길이야? 미안. 둘레의 길이니까 요거 아까 루트 3, 2루트 3이니까 6루트 3인가요? 3배하면? 맞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공비를 찾을 건데 공비는 뭘 찾으면 되냐? 요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찾으면 되죠. 근데 어차피 여기서 접하고 있으니까 외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에서 외접 끈 다음에 쭉 이어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잡아도 되지만 그냥 요 선과 그 다음에 요 전체 대각선의 길이 비도 어떻게 보면 닮은 비로 적용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도 맞겠지만 요것 대 요것도 똑같을 거라고, 닮은 비는. 오케이? 그냥 구하기 쉬운 예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 B1, D1의 길이가 6루트 2니까 B2, D1. 즉 우리가 요구하는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전체 6루트 2에서 얼마만큼? 반지름만큼을 빼면 되겠죠? 반지름 길이가 6이니까 요게 될 거예요. 따라서 길이 B는 6루트 2 대 6루트 2 마이너스 6이겠죠? 여기를 1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변에 6루트 2를 나누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공비가 되겠죠? 왜냐하면 둘레의 길이를 급수로 묶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시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분의 6루트 3이니까
정리하시면 소거돼서 그냥 6루트 6이겠네요. 답은 5번이다. 오케이? 다음 299번 한번 풀어볼까요? 299. 요것도 풀이가 좀 여러 개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제가 생각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괜찮은 방법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문제를 읽어보셨을 때 지금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거 구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얘는 공비 찾는 게 좀 말도 안 되는 문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 평가원이 요게 약간 27번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7번이면 어삼이죠, 어삼. 3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보통 평가원에서 이런 프랙탈 문제를 27번에 한 근 2, 3년 동안 냈었는데 그 당시에 항상 문제 패턴이 똑같았어요. 첫째 항이 구하기 어려우면 공비가 쉽거나 첫째 항이 구하기 쉬우면 공비가 어렵다. 뭐 보통 이런 형태거든요. 얘는 이제 첫째 항은 구하기 쉬운데 공비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태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요 변만 찾으면 돼요. 요 변. 근데 요 변이 너무 구하기가 쉽죠. 왜냐면 여기가 1이고 얘는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루트 17이 되겠지. 그럼 직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2등분이 되고 있을 거고 요 길이 하나가 2분의 루트 17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초항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17의 전체 제곱 한 다음에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죠. 그럼 약분해가지고 첫째 항은 4분의 17이다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공비를 구해봅시다. 공비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좀 했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이제 대각선의 길이를 알죠? 왜냐면 여기가 1대1 대 루트 2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2분의 루트 34 이렇게 나오더라고. 여기도 2분의 루트 34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접근을 했냐면 저는 코사인 법칙 썼어요. 코사인 법칙. 뭐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 있으면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푼 사람 중에서. 저는 이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기 각도가 45도고 여기 각도가 45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90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알파라 잡으면 뭐 여기가 이제 90도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코사인 법칙을 쓰면 제곱이니까 4분의 34 그러니까 2분의 17이지. 2분의 17 더하기 2분의 17 마이너스 2배 2분의 루트 34 곱하기 2분의 루트 34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다? 우리가 원하는 거의 제곱이다. 이렇게 찾아냈어요. 오케이? 그럼 알파를 찾아야 되죠? 얘가 사인 알파니까. 그래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또 활용할 겁니다. 그렇죠? 요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알파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17이다. 이거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또 쓰면 되는데 코사인 법칙 변형 알고 있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한 제가 코사인 A가 궁금해요. 그러면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게 이제 코사인 법칙의 변형입니다. 요걸 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알파라고 하는 거는 2배의 요 끼인각이죠. 요거 끼인변.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하면 4분의 17일 거예요. 왜냐면 2분의 루트 17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위에는 2분의 루트 17의 제곱이 4분의 17이고 더하기 4분의 17이고 빼기 반대편이 1이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2분의 17분의 얘가 2분의 17이고 1 빼니까 2분의 15가 되겠네. 그래서 17분의 1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인 알파는 얼마냐? 8, 15, 17이죠. 그래서 17분의 8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저는 약간 좀 돌아가는 풀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얘가 얼마냐면 4분의 34고 얘가 2분의 17이겠죠. 2분의 17. 그리고 사인 알파라는 게 17분의 18이었으니까 17분의 8이었으니까 요 계산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2분의 17이랑 2분의 17 더하면 17이고 빼기 약분 해주면 약분하고 약분 해주면 8이겠네요. 빼기 8. 9네. 어우, 생각보다 간단하죠? 3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찾아냈어요. 왜? 지금 모양 자체가 요 모양을 축소시키면 요 모양이 되는 거니까 얘랑 얘 닮음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4대 3의 닮은 비를 갖고 있을 거예요. 요 사각형이 축소돼서 여기가 됐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얘는 1대 4분의 3이겠죠? 공비는 넓이 비니까 16분의 9입니다. 그래서 공비가 16분의 9고 그 다음에 초항이 아까 얼마였죠? 4분의 17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3번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혹시 다르게 풀었다 있어요? 다르게 풀었다? 어떻게 갔죠? 직각 공면 삼각형이잖아요. 네. 근데 저게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이 좌표 이 원이 감소한 y축만큼 a축은 x축으로 증가한 거니까.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그 기울어진 거니까 이 원이 내려간 만큼 a2는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저쪽에 변을 하나 아니까 피타고라스 한번 써가지고 높이를 하나 더하고 그다음에 그 구한 높이에다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회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요 친구가 지금 여기 있었던 친구가 기울어져서 여기만큼 갔으니까 여기 있던 친구도 기울어져서 여기 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 합동이다 쓴 거야? 이렇게? 네.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갔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뭐 논리적으로 틀린 게 있나 볼게요. 틀린 걸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면 검증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 점이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과 x를 더하면 90도죠. 근데 이제 미안, 다시 바꿀게. 여기가 지금 90도예요. 여기가 90도. 그래서 여기를 점이라고 요걸 x를 할게요. 됐죠? 그리고 제가 요렇게 일직선을 잡았으니까 요 직선은 요거랑 직각이겠죠? 그럼 여기도 x겠네요. 맞죠? 여기도 x. 그리고 여기가 직각. 여기도 직각. 그리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니까 빗변. 빗변이 아니라 직각. 빗변. 그 다음에 각도인가? 각도네. 합동이죠. RH 합동. 누구랑?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이거든요. 전체 길이가 1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2분의 1이겠지.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1이 나오고. 맞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그럼 2겠네요. 그럼 아까 전체 길이가 4였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2분의 1이라서 2분의 1, 2분의 1, 3 이렇게 나오네. 확실히 제 거보단 쉽죠? 찾아낸다면. 그쵸? 합동성을 활용하는 문제 참 좋네요. 혹시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다른 방법? 자, 일단 돌려가지고 합동성을 이용한 문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난잡하지만 코사인 법칙을 써버린 제 풀이. 또 다른 거? 없어요? 푼 사람 손. 어떻게 풀었어? 합동. 너는? 합동? 덧셈 정리? 거의 이거랑 좀 비슷한 문제인가?
좀 더 계산이 깔끔한가? 끝? 그럼 덧셈 정리 한번 써볼까? 덧셈 정리는 어떤 거 잡았어요? 각을?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 요 이등변 요거 말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를 수선의 발을 내렸답니다. 자, 요거 몰라. 얘네들 몰라. 또? 여기서요? 오른쪽? 이쪽으로? 직사각형. 여기서? 오케이. 여기. 잠깐만,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겠다. 오케이. 네. 2분의 루트 3, 여기. 요거. 오케이. 방법 대충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걸 알고 있으니까 요 각도 어차피 45도니까 그거 이용해서 했다는 거죠. 오케이. 예스.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요렇게 선을 잡고 요렇게 선을 잡으면 여기가 90도죠. 90도. 내가 이제 여기만 찾으면 되겠지. 여기 세타. 왜냐면 요 한 변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요 한 변 길이의 사인 세타를 구하면 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세타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를 알파라 잡게 되면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가 2분의 파이겠죠. 90도니까. 그래서 세타 더하기 알파가 4분의 파이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세타는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요거를 이제 사인의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찾아낼 거고 그러면 사인 4분의 파이나 코사인 4분의 파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로 그러면 사인 알파가 뭐냐면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바로 나오죠.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도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덧셈 정리를 썼다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어쨌든 풀어냈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 삼각함수를 써도 좋고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써도 좋고 아니면 도형이 뭐 되게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약간 요렇게 깬또 찍은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도형 문제 할 때마다 물어봐요. 좀 더 괜찮은 풀이 없나? 뭐 사람마다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오늘 3가지 나왔나요? 3가지 나왔으니까 맛있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한 미슐랭으로 따지면 한 원스타급 정도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300번. 300번도 쉽지 않은 난이도예요. 이거 근데 촬영하고 있었지? 다 똑같은 풀이네. 볼게요. 요 문제는 공비 찾는 게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읽어봤다고 치고 일단 초항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이죠? 그쵸? 요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요 4분원의 넓이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그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초항을 구해 보시면 요런 게 2개 있어요. 자, 4분원의 넓이는 중심각이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를 하면 2분의 1, 1제곱, 2분의 파이겠죠? 거기서 한 변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입니다. 정리하시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초항이 구하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비를 구하는 게 어려웠지? 자, 그래서 이제 공비를 찾아볼 건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만 찾으면 됩니까? 요 길이만 알면 되죠. 요 길이. 왜냐면 이 사각형 안에서 이 모양이 그대로 축소돼서 이 사각형 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는 요 길이만 구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에 대한 닮은 비로 공비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를 만약에 x라고 둔다면 여기를 x라고 잡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얘가 45도니까. 일단 씁시다. 그 다음 여기는 2x겠죠. 왜 그렇게 되죠? 직사각형의 길이 b가 1대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2x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요 길이만 사실 찾아주면 전체 길이가 2니까 그 x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다고. x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얘일 거야. 얘를 나타내는 게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근데 얘를 좀 자세히 봤더니 요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위에 올라가 봤더니 여기에 지금 내접하고 있죠. 외접하고 있죠. 형태가. 그럼 외접하니까 그냥 그거 보는 거예요. 선을. 외접하고 있으니까. 이 중심에서. 왜냐면 요게 원의 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한번 외접하니까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래도 아는 건 없죠. 여기서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리셔야 될 게 요렇게 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 같죠? 그쵸?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됐죠? 요 길이가 얼마냐? 요 길이는 요 길이가 x였거든. 그래서 1-x예요. 전체 길이가 1이니까. 그리고 요 길이가 3x니까 요 길이가 2-3x가 되는 거죠. 아, 뭐가 보입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서 x를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세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1은 1-x의 제곱 더하기 2-3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요. 정리하면 10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는 0이 나와서 x값이 뭐 5분의 2가 나온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케이. 요 길이가 얼마예요? 5분의 2니까 몇 대 몇입니까? 1대 5분의 2가 되겠고 넓이 b는 1대 2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도 어차피 한 개씩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최종 공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1-25분의 4의 역수니까 25분의 21의 역수. 3번이겠네요. 오케이? 집어넣읍시다. 엑시스 딱 하나만 질문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차피 문제는 정해져 있거든요. 한 문제만 하고 끝냅시다. 10번. 그 뒤에 이제 10번 문제 제외하고 별 3개짜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뭐 10번도 그렇긴 한데 12번도 난도가 높았고 14번도 난도가 높았고 15번. 근데 14번은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주택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연습경으로 풀어보라고 한 거고 15번은 최근 기출이죠. 최근 기출. 그래서 15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원턴에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답지를 안 보고 15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풀어냈다 하는 분은 미적분을 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굳이 확통으로 갈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만큼 15번의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약간 추론의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5번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이면 뭐 미적분 선택해도 무방할 것 같다. 오히려 확통보단 더 나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하여튼 저희는 10번만 하겠습니다. 10번 오늘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아서 요 문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기출에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딱 한 학교 빼고. 근데 뭐 그 학교는 항상 논외니까 동산고등학교라고 동산고가 이 문제를 킬러 문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한번. 그래가지고 뭐 나머지 다른 학교들도 좀 더 이 문제를 쉽게 뽑아내서 충분히 낼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킬러 문제들이 왜 미적분에 많이 등장을 하냐면 인원수가 적죠. 근데 변별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킬러 수가 수학 1, 수학 2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등비수열의 급수, 등비급수 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자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읽어보시면 AN이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수열 B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대요. BN은 마이너스 1이 되거나 AN이 되거나 AN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1은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래요. 그때 수열 BN이 다조만 다음 조건에 만족한다 나와 있을 때 가를 먼저 보시면 되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2n-1은 수렴한대요.
그리고 그 합은 마이너스 3이니까 그냥 이거 마이너스 3이다 적어주시면 되죠. 굳이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홀수항들의 합이죠. B1, B3, B5 이런 애들의 합이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급수 B2N 짝수항들의 합이죠. 짝수항들의 합. 그 합은 8로 고정되어 있다. 수렴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B2, B4, B6 이렇게 쭉쭉쭉 나아갈 거예요. 조건에 이제 B3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줬고 그 다음에 AN을 찾으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오케이. 일단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B3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일단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A1, A2, A3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어차피 BN이 만들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1 아니면 AN이거든요. 그래서 B1, B2, B3도 밑에다 그냥 적어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지금. 29번이잖아. 이게 별 3개짜리라서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해 보이겠지만 이거 29번 문제는 옛날 29번이랑 다르게 생각보다 쉬워요. 하나만 해석하면 끝이야.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도 너네가 풀다 보면 이거 생각보다 막 그렇게 엄청 빡세진 않네? 이런 느낌이 나요. 는 제 생각이겠죠, 그쵸? 그래서 별 소득도 없는 말이었네. 자, 얘 A3가 잘 보세요. B3가 마이너스 1이래. 그 말은 A3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이하라는 소리겠죠, 그쵸? 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이너스 1 이하일 것 같아. 오케이? 됐죠, 됐죠? 너 왜 자꾸 웃어, 앞에서? 왜 자꾸 웃어? 뭐야, 왜 웃어? 내 얼굴에 뭐가 났니? 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등비 수열이잖아. 수열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공비가 이제 어떤 숫자인가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거든? 자, 일단 첫 번째. 잘 봐봐. 만약에 공비가 1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숫자가 점점 커지죠? 숫자가 점점 커지죠? 숫자가 점점 커지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쵸? 만약에 첫째 항도 양수라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첫째 항도 양수고 숫자가 계속 커지면 발산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첫째 항이 음수라고 쳐볼까요? 마이너스 5? 그러면 공비가 2라고 해볼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은 B로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1들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무한하게 더하니까 또 얼마? 발산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따져봤을 때 공비는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않을까? 약간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하필 마이너스 1이라고 준 이유들이 뭘까? 라고 봤을 때 또 마찬가지로 뭐 여기를 10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또 가정을 해볼게요. 5, 2분의 5, 더 큰 거 같고 4분의 5, 8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얘네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죠. 문제 왜 줬을까? 그치? 문제를 준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또 안 된 이유가 있어. 뭐냐면 여기 값이 무슨 수예요? 음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마이너스가 없잖아. 여긴 다 양수들이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오케이?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비라는 녀석이 어쩌면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지도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들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면 첫째 항이 양수일 때 둘째 항은 음수, 양수, 음수, 퐁당퐁당 뛰죠.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랑 여기를 왔다 갔다 하겠지. 뭐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전체 이제 등비수열의 값은 계속 작아지고 있고 부호는 항마다 계속 항마다 계속 바뀌고 있고 근데 여기가 홀수항들의 합이고 여기가 짝수항들의 합이니까 얼추 그냥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계속 이어나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잘 보세요. A3가 마이너스 1 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항상 A1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왜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잖아. 예를 들어볼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생각해 볼까요? 그럼 내가 여기에 숫자가 예를 들어 마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숫자는 얼마가 되지? 6이 되겠지. 그 다음 숫자 얼마? 마이너스 10이니까 두 칸 띈 이 친구는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항상. 이해가 되니?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더라도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 4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 이하라면 A1은 무조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 왜? 공비가 여기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B1이 마이너스 1로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단서예요. 엄청나게. 오케이? 그리고 난 뒤에 지금 B1, B3, B5를 다 더해서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러면 또 봐봐. A4, A5를 보고 그 밑에 B4, B5를 봅시다. 자, 공비는 음수예요. 그러면 두 칸 뒤로 가면 어차피 공비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공비만큼을 곱하고 공비만큼을 곱하면 봐봐. 부호가 여기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 음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음수가 다시 된다고. 두 칸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잘 보세요. 만약에 이 B5라는 녀석 값이 여전히 여기에 해당된다면, 즉 다시 한번 얘기해서 A5라는 값이 여전히 마이너스 1 이하라면 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게 이미 마3을 이루고 있는데 나머지 항들의 합까지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모순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지. 이해가 돼? 다시 들어간다. 잘 봐. 자, 얘는 뭐예요? 홀수항들의 무한합이죠. 근데 이미 B1과 B3랑 B5를 더해서 마3을 만들어내버리면 그럼 나머지 B7, B9, B11을 다 더했을 때 걔네들이 어떤 음수값일 텐데 그 음수값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여기는 얘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여긴 누가 들어와야 돼요? A5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B5부터 B7, B9 이런 애들은 다 더해가지고 얼마를 만들어내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면 된다고.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더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해서 마3을 만들어라. 이 소리인 거죠. 다시 들어갑니다. B3가 처음에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라는 점을 통해 B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걸 통해서 얘가 추론이 돼. 알겠지? 그리고 B5가 마이너스 1이면 저 가조건이 만족이 안 되겠죠. 합이 마3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이미 마3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보단 큰 숫자가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1보단 큰데 0보다 작은 그런 숫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부터 B5, B7, B9를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내면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홀수들의 합이 마3이 되도록. 오케이?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를 해석을 했죠. B5, 즉 A5죠. A5, A7, A9 다 더해서 마이너스 1. 그래서 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1 마이너스 공비는 R제곱입니다. 맞죠? 원래는 R이었지만 홀수들의 합이니까 공비는 R제곱 바뀌었고, 그리고 A5는 AR의 4승이라 칠게요.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5번째 항, 7번째 항 이렇게 무한하게 다 더했을 때 합이 마이너스 1이면 된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B2는 양수라는 게 증명됐잖아요. 양수는 무조건 무슨 수예요? 마이너스 1보단 클 거 아니야. A2겠지? A2. 여기는 A4. 여기는 뭐 A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짝수항들의 합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R제곱 똑같이 그거분의 A2가 양수겠지? 그치? A2가 양수니까 그대로 B2 대신 A2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AR 이렇게 잡고 얘가 8이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것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나눠주면 돼요. 이 식에서 이 식을 나누면 1-R제곱분의 A가 약분이 돼서 R3승이 되고 우변은 마1에서 8을 나누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그래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A 값이 나올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12라는 것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하라는 게 뭡니까? 구하라는 거는 AN에다가 절대값 씌우라는 거니까 그냥 양수로 다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12였다가 그 다음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니까 6이 됐다가 마3이 됐다가 2분의 3이 됐다 이렇게 될 건데 그냥 절대값 씌우라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플러스로 바꾸라는 거 아니야. 그럼 공비가 얼마로 바뀌어요? 2분의 1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가. 맞죠? 따라서 급수를 계산해주면 1-2분의 1분의 첫째 항 12니까 답은 24다. 이렇게 나와요.
요게 2년 전 6월 모의고사 미적분 몇 번 문제지? 30번 문제야? 왜? 하여튼 요 이해되시죠? 요런 추론형 문제.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12번이랑 그 다음에 14번은 좀 계산이 더러워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15번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엄청 그리고 15번 해설 보지 마. 15번 해설을 무슨 그냥 케이스를 다 따져서 그냥 계산하고 있더만. 그렇게 하지 말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추론 형태로.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합시다.